전라남도 해남 땅끝 마을에서 배를 타고 한참 더 들어가면 작은 섬 하나가 있다. 사람들은 그 섬을 세상 끝이라 하여 끝섬이라고 불렀다. 거센 겨울 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날 밤, 섬마을 작은 초가집에서 한 여인이 아이를 낳고 있었다. 조금만 힘내요. 마을 할머니가 산모의 손을 잡고 말했다. 잠시 후 아기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런데 그 울음소리가 한 번 더 들렸다. 쌍둥이였다. 집안에는 잠시 기쁨이 퍼졌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아이를 낳은 어머니는 과다출혈로 점점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작은 섬마을은 의원이나 약방이 없는 곳이다. 산모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마을 할머니에게 아이들 잘 부탁해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날 밤 두 아이는 태어났고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다. 아이들의 아버지는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다. 그는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배를 돌렸다.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다. 무사히만 태어나면 된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밤바다는 거칠었다. 큰 파도가 배를 흔들었다. 암초다. 누군가 외쳤다. 쾅하고 배가 암초에 부딪혔다. 배는 순식간에 기울었고 바닷물이 밀려 들어왔다. 선원들의 비명이 어둠 속에 흩어졌다. 그날 밤 배는 전복되었고 쌍둥이 아버지는 돌아오지 못했다. 쌍둥이는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잃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아이를 집마다 돌아가며 키워주었다. 어떤 집은 분유를 구해왔고 어떤 집은 기저귀를 빨아주는 등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작은 섬마을 주민이 두 아이의 미래를 책임지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마을 사랑방에서 회의가 열렸다. 긴 침묵 속에 누군가 말을 했다. 이병을 보내자라고 말하자 모두 고개를 떨구었다. 그때 마을 어른이 말했다. 훗날 서로 만나면 형제라는 걸 알 수 있게 하자. 그래서 두 아이의 왼쪽 어깨 뒤에 작은 별 모양의 표시를 남겼다. 그리고 어느 날 형은 가난한 시골 농가로 입양되었고 동생은 도시의 부잣집으로 입양되었다. 그날 이후 쌍둥이는 서로의 존재를 모른 채 살아가게 되었다. 형 이름은 김도현이고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되었다. 새벽에는 소 여물을 주고 학교에 갔고 밤에는 등잔불 아래에서 공부에 목숨을 걸었다. 그리고 결국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검사가 되었다. 김도현은 정의를 위해 싸우는 강직한 검사였다. 반면 동생의 이름은 박준혁이고 부잣집 아들로 입양되었지만 부모는 사업일로 늘 바빴다. 그는 항상 외로웠다. 학교에서는 싸움이 일상화되었고 점점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다 술, 폭력, 마약 등 나쁜 길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리고 결국 거대한 조직폭력배의 두목이 되었다.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살인, 마약 사건이 발생했다. 검찰 수사팀이 움직였다. 수사를 지휘한 사람은 김도영 검사였다. 경찰이 건물을 급습하고 총성이 울렸다. 그리고 한 남자가 끌려 나왔다. 조직의 두목 박준혁이었다. 검사 김도현은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너무도 자기와 똑 닮은 얼굴이었다. 조사 과정에서 더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다. 왼쪽 어깨 뒤 작은 별 모양의 흔적, 박준혁의 몸에도 표시가 되어 있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헤어진 쌍둥이 형제라는 것을. 오늘은 마지막 결심 공판이 진행되는 날이다. 재판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피고인석을 바라보았다. 피고인 박준영,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박준혁이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며 최후 진술을 하기 전 한동안 고개를 숙이고 말을 못하다가 떨리는 입술로 천천히 말을 꺼냈다. 저는 제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눈을 감았다. 법정안이 고요해졌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검사석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곳에 앉아있는 형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형 그 한마디에 법정이 술렁였다. 나는 형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형은 범죄를 진압하고 처벌하는 검사가 되었는데 나는 사람을 해치는 벌레보다 못한 인간으로 살아왔습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점점 흐려졌다. 형, 미안하다. 나는 평생 형 얼굴을 모르고 살다가 이렇게 법정에서 형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형이 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그는 더 말을 잇지 못했다. 눈물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준혁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재판장님, 저는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형에게, 피해자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깊이 숙였다. 법정 안에는 조용한 흐느낌만 퍼지고 있었다. 박준혁은 눈물, 콧물, 목소리로 형 미안하다. 내가 형의 동생으로 태어나서 형 인생까지 이렇게 망쳐버린 것 같아서.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마지막 말을 했다. 다만 다음 생이 있다면. 잠시 목이 메어 말을 이어갔다. 다음에는 형이랑 같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아보고 싶다. 그 말을 끝으로 준혁은 고개를 숙인 채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흐느끼고 있었다. 법정 안에는 흐느끼는 소리가 방청객 사이로 조용히 퍼지고 있었다. 재판장은 검사석을 바라보며 구형하라고 한다. 검사 김도현은 자리에 일어나 구형을 하기 전 피고인석을 바라보았다. 준혁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고 그가 서 있던 시멘트 바닥은 눈물로 흥건히 젖어가고 있었다. 피고인 박준혁은 수많은 사람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말을 이어갔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합니다. 검사 김도현의 눈에서는 눈물이 떨어져 결심 공판 서류를 적셔가고 있었다. 재판정이 술렁였다. 그리고 마지막 말을 했다. 재판장님, 피고인 박준혁은 저의 쌍둥이 친동생입니다. 우리는 쌍둥이로 태어나 부모를 모두 잃고 마을 사람들이 키우다가 각자 다른 곳에 입양되었습니다. 저는 형으로서
동생의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법은 냉정해야 되고 가족이라는 동정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법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친동생이지만 사형을 구형합니다. 그리고 동생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형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느끼며 검사직을 사임하고 절에 들어가 스님이 되어 동생이 저지른 피해자의 영혼과 동생의 영혼을 위해 남은 삶을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살겠습니다. 법정은 침묵에 잠겼다. 2주 후 판결 선고 날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인 박준혁, 당신은 수많은 죄를 저질렀고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증거도 명백합니다. 재판장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리고 재판장의 눈에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 범죄가 아니라 온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는 한 가족의 비극이 담겨 있습니다. 같은 날 태어난 두 형제가 한 사람은 법을 지키는 검사가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법을 무너뜨리는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법은 슬픔 속에서도 정의를 선택해야 합니다. 피고인 박준혁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 순간 피고인 박준혁은 검사 김도현을 바라보며 말했다. 형, 미안하다. 그러자 법정 안에 있던 방청객들이 하나 둘 일어나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재판장, 검사, 피고인들은 눈물을 훔치며 법정을 모두 빠져나갔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가 바위섬 올림